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쪽으로 이제 가봐야죠. 그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이제 세금을 매길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이제 이걸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혹시 뭘로 계산되는지는 아시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줄 보시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되는데 이게 고시된 걸 찾으면 다 찾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말만 하지 실제로 내 주택에 대한 가격이 얼마로 고시됐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그 불평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 되신 분들이 이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나 또는 이제 토지를 하시니까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를 해가지고 지금 공시 가격이 얼마다. 그럼 그 공시가 얼마니까 이번에 재산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걸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 이제 중개사님들이 상담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난 이제 세금 계산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세금 계산 자체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고, 시가 표준액 정도 조회할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시가 표준액을 이걸 조회를 할 때 어디를 찾아보시면 되는지 아세요? 그거 중개사 하시면 이제 알아야 돼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조회하면 어디에 들어가면 되는 거? 국토교통. 아, 국토교통부로만 들어가시는 거구나. 이제 국토교통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여기를 그 핸드폰으로는 좀 이게 보기가 좀 힘드신데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검색을 해보시면 어디로 왔냐? 부동산 알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부동산 알림은 이제 부동산 알림이 부동산 가격 알림이라는 데가 이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떴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알림이가 떠요. 뜨면 이 부동산 가격 알림이에서 보면 이제 제일 위에가요. 공동주택 가격 나오죠. 그 다음에 표준지 주택 가격, 그 다음에 개별 단독주택 가격,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를 이렇게 다 떠요. 이렇게 다 뜨거든요. 여기가 부동산 알림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가격 같은 게. 네. 이렇게 가격이 전부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알고 싶다. 그럼 거기 토지를 누르시면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딱 나와요. 네. 지역이. 그리고 이렇게 지역이 나오면 내가 이제 지역을 한 군데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네. 경기도를 선택하시면 또 이제 경기도에 대한 지역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경기도 시군. 시군 해가지고 광주시. 경기도 아는 데가 네. 경기도 광주시. 네.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권지암. 권지암읍 네. 이렇게 나오면 여기까지. 네. 권지암읍 이제 리 같은 건 없죠. 또 있어요 여기? 네. 또 무슨 리? 열미리. 열? 열미리. 이름 있네요. 네. 열미리, 모양이, 유사리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 번지 이렇게 놓고 여기 일반 번지까지 딱 한번 넣으면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격을 조회를 해보시면 네. 일반 번지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34번지 한번 해보시죠. 34번지. 네. 제가 이번에 중개하는 토지인데요. 34 가격이 이렇게 쫙 떠요. 음. 그런데 이제 이 가격을 뜨면 번지가 나오면 개별 공시지가가 이렇게 딱 떠요.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 뜨고 기준 일자 언제를 기준으로 했는지 날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시 일자 이번에는 5월 30 거의 대부분 5월 말에 이렇게 고시가 되거든요.
월 말쯤에 이렇게 공시를 해요. 그럼 이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제곱미터를 곱하시면 총 금액이 나와요. 그 금액이 기준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알림이라는 것을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깔아놓으셔야 돼요. 깔아놓으시고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고객이 오셨을 때 바로 들어가서 지역 정보 입력을 하시고 지금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재산세가 대략 이 정도면은 재산세가 이렇게 계산하니까 몇 프로니까 얼마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하고 대략 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거래하고 이 건물이나 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 이번 연도에 재산세가 대략 얼마 정도나 나올까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계산이 안 되죠. 이런 분이 더 많아요. 이제 이걸 모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 같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땅만 주로 하시니까 개별 이제 공시 가격이라 해서 땅에 대한 공시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공시 가격은 공시 가격으로 재산세를 물리는데 실제 거래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공시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실거래가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실거래가가 얼마 정도인지 요걸 살짝 알고 공시 가격이 얼마인데 실거래가가 얼마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땅들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차이가 나겠구나 하고 공시 가격을 보고 실거래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게 너무 높다, 너무 낮다, 이 정도면 합당하다,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을 찾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걸 찾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재산세 계산을 할 때 먼저 계산부터 들어가려는데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내용 박스에 보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주택의 시가 표준액. 그럼 시가 표준액은 고시된 가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고시가가 너무 높다고 이제 국민들이 항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높다고 항의하니까 높은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곱하기 일정 비율만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전부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60%를 곱하기 해가지고 40%를 깎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가격을 다 조회를 해봤더니 10억이더라. 그 10억에다가 그대로 물리는 게 아니라 10억 곱하기 60%니까 6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지는 거죠. 그럼 4억을 빼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낮춰주고 나온 과세 표준에다가 그 과세 표준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율표가 있을 거예요. 이 세율표, 이 표 구간을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이라고 했는데 10억에다가 60% 곱하니까 6억이 됐잖아요. 그럼 과세 표준이 6억일 때, 그러면 3억 6천 공시 가격이 6억 나잖아요. 3억 6천 초과하면 과세 표준이 3억 6천을 초과하면 이제 세율이 이제 뒤에 이제 초과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이제 누진율이 좀 달라지는 거죠. 0.1에서 0.4까지 세율이 곱해지니까 이 세율표 보고 그대로 57만 원에다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0.4%를 곱하시면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주택분 재산세가 대략 이 정도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략 이 정도 되겠는지 그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재산세라는 게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냈던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시가표준액이 많이 올라가고 가격이 급등을 하더라도 작년에 냈던 세금의 일정 부분까지만 상한을 둬가지고 더 이상 재산세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이 정확한 세금이에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작년치를 대비해가지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금액에서 이것보다는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이것보다 약간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 얼마를 냈는가에 따라 달라지니까 약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는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재산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랬어요. 그럼 주택 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를 안 했을 때는 그럼 재산세 못 물리겠는가? 아니요. 물리죠. 네. 어떻게 물리겠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아, 정부 방법이 있네. 네. 정부에서 세금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네요. 그래서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주택이 나오면 이 주택에 대한 가격을 이게 50만 원짜리하고 가격이
책정이 돼 있으면 5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이 주택에 대한 가격이 고시가 안 돼 있으면, 재산세 물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를 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들 임의대로 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 시장 군수가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위에다 또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그러면 어느 금액, 이제 표준지를 이제 먼저 책정을 해주니까, 표준지라는 것은 정부에서 이 땅의 가격은 작년 대비 몇 프로 정도 올랐으니까 표준적으로 이 금액으로 이제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내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됐던 기준 가격을 먼저 줘요. 그러면 그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주변 시세를 고려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이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가격이 없다고 해서 재산세 안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유사한 건물 주택의 그 가격을 참고해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거예요.